그러니까 그 이대부고가 수학여행도 있지 않아? 그치? 수학여행 있지? 중간고사 끝나고. 그 거의 2달이었던 것 같은데. 자, 가보도록 할게. 자, 집합의 연산이거든요. 자, 그럼 얘들아, 일단 여러분들이 아는 단어는 당연히 집합은 알 거고, 이 뒤에 연산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칙연산에서 처음으로 들어봤을 거야. 근데 어떻게 선생님 집합을 연산합니까? 더하실 거예요? 곱할 거예요? 나눌 거예요? 뺄 거예요? 라고 하는데, 이 집합에서의 연산은 크게 2가지 의미를 가져요. 첫 번째는 그림을 통해서 연산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원소의 개수를 통해서 집합을 연산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두 집합을 뭐 이렇게 합쳤다, 뺐다, 나눴다, 곱했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림으로서 한번 연산을 해보자라는 거지. 그게 말 그대로 첫 번째 나오는 원리가 바로 교집합, 합집합이더라라는 거야. 교집합, 합집합. 일단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자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면 일단 우리 차로가 겹치는 데를 뭐라고 말하죠? 교차로라고 하죠. 차로가 겹치고 있으니까. 그럼 결국 집합이 겹치고 있는 데가 바로 교집합이니까 두 A집합과 B집합이 있을 때 겹치는 부분 바로 여기를 우리가 교집합이라고 하고 기호로는 바로 A, 교, B라고 의미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합집합은 합쳐라 라는 뜻이니까 A집합과 B집합이 있을 때 이 전체를 의미하고 그걸 우리가 바로 A 합 B라고 나타낸다라는 거야. 따라서 집합에서의 연산은 이렇게 그냥 그림에서 겹치는 부분과 두 개를 합쳤을 때 면적을 의미하는 그림으로서 연산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나오는 집합의 여러 종류 중에 하나가 바로 여집합이 있을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차집합. 요렇게 크게는 요렇게 4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얘들아 우리 여집합 물건을 나눠주고 남은 걸 뭐라 그래? 여분이라고 하잖아. 나누고 난 후 남은 거. 그래서 여분이라고 하듯이 집합에서의 남은 부분을 뜻하는 건데 집합에서 남은 부분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면 A집합이 있을 때 그 A집합의 반대쪽을 우리는 항상 여집합이라고 한다라는 거지. 그리고 걔를 기호로 어떻게 쓴다? A의 여집합, C를 의미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차집합은 뭐냐? 라고 하면 말 그대로 차, 빼기다 라는 거지. 따라서 A집합이 있고 B집합이 있을 때 A에서 B를 빼거나 또는 B에서 A를 뺄 때를 의미하더라 라는 거지. 근데 유일하게요, 집합에서요, 우리 교집합, 합집합, 여집합 모두 다 뭐가 통하죠? 교환법칙이 성립해요. 무슨 뜻이냐? A교 B나 B교 A나 똑같아요. A 합 B나 B 합 A나 똑같아요. 그리고 A의 여집합 뭐 똑같아요. A 여집합의 여집합의 여집합 어쨌든 여집합끼리 자리 바꿔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차집합은 교환법칙이 일단 기본적으로는 통하지가 않아요. 교환법칙이 무슨 뜻이냐? A 빼기 B와 B 빼기 A는 달라요.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벌써 A 빼기 B면 A에서 B를 오려서 버리고 남은 쪽, 얘가 바로 A 빼기 B고 B에서 A를 잘라서 버리고 남은 쪽, 그럼 요거를 우리가 B 빼기 A라고 하니까 그림에서 벌써 차이가 나니까 차집합은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쓴 다음에 유일하게 차집합만 신기하게 뭐를 이용해서 안 나타냈어요? 기호들로 안 나타냈어요. 무슨 뜻이냐? 그냥 빼기 이건 기호가 아니지. 집합에서 기호는 교집합 또는 합집합 또는 여집합인데 얘는 A 빼기 B, B 빼기 1이라 했지 기호를 이용해서 안 나타냈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한번 기호로 나타내 볼까라고 봤더니 그림으로 보자 이거지. 자, 우리가 여기가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는데 여기를 한번 기호로 나타내 보자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나타내 봤냐라고 봤더니 얘를 A라고 하고요. B의 여집합을 파란색으로 해보자라는 거야. 이렇게. 그럼 우리가 A와 B의 여집합이 있을 때 이 체크된 부분은 파란색과 흰색의 뭐다? 교집합이더라 라는 거지. 따라서 우리가 단순하게 A 빼기 B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냈던 것이 사실은 A 교 B의 여집합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더라 라는 거지. 그럼 이제 이거를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애들이 이렇게만 가르치다 보니까 혹시 선생님 이런 거 나오면 어떡해요? 이런 건 나올 일 없겠죠? 라고 제일 많이 물어봐. 그럼 이제 멘붕 오는 거야. 늘 공부했던 건 A 빼기 B고 그걸 A 교 B여라고 나타냈는데
A여 빼기 B면 얘를 어떻게 나타내야 됩니까? 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항상 네모 빼기 세모는 네모 교집합, 세모 여집합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네모와 세모에는 뭐가 들어갈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저 네모와 세모에 들어간 놈이 존재할 때는 그걸 그대로 자리에 맞춰서 여기 들어간 놈 여기에 적고 여기에 들어간 놈 여기에 적자. 따라서 방금 연습한 A여 빼기 B는 네모에 A여 들어갔으니까 얘를 쓰고, 세모에 B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쓰자라는 거고, 만약에 A 빼기 B의 여는 네모에 A 들어갔으니까 A, 세모에 B 여집합 들어갔으니까 B 여집합의 여집합이다라는 거지. 근데 이제 여집합의 여집합, 강한 부정은 뭐랑 같다? 강한 긍정과 같다. 부정에 부정을 했다 보니까 긍정으로 돌아선다. 그래서 얘는 A 교집합의 B라고도 쓴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이게 일단 가장 많이 집합에서 연산해서 나타내는, 연산을 그림으로 하는 교집합, 합집합, 여집합, 차집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앞으로 배울 거는 이제 원소의 개수가 따죠. 연산을. 왜? 집합끼리 더한다는 건 얘들아 말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n 넘버링이 붙었을 때는 말이 달라진다라는 거지. 넘버링이 붙었을 때는 교집합의 개수도 구할 수 있고 합집합의 개수도 구할 수 있고 각각의 집합의 개수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의 숫자로 인해서 진짜 사칙연산을 통해서 우리는 집합을 연산하기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마다 다르겠죠. 어떤 건 그림을 통해서 연산할 줄도 알아야 되고 어떨 때는 계산을 통해서 답을 찾을 때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170쪽 제가 설명한 거고요. 한 개만 딱 설명하고 오늘 수업 끝낼게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 플러스로 항상 알아둬야 되는 게 있거든요. 바로 뭐냐면 드모르간 법칙이죠. 이제 수학자 이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사실 되게 이제 헷갈려요. 우리 아시다시피 평면좌표에서 배운 뭐가 있었죠? 파푸스의 중선 정리도 있었고, 그치?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었죠? 또 하나 있었잖아. 피타고라스요? 파푸스의 중선 정리 말고도 하나 더 있었잖아. 너네들은 안 알려줬구나. 헤론의 공식은 안 알려줬지? 그건 나중에 건너뛰면 되고, 아무튼. 어쨌든 수학자 이름을 들어간 것들이 이제 중간중간 툭툭 튀어나올 텐데, 자, 이제 드모르간 법칙 모르는 친구들은 없죠? A교 B의 전체 여집합이 있을 때 이 여집합을 분배할 수 있더라라는 거지.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여집합을 분배하는 것도 드모르간 법칙이지만, 묶어주는 것도 드모르간 법칙입니다. 무슨 뜻이냐? A여 교 B를 다시 여집합으로 묶어내는 작업, 즉 다시 말하면 A 합 B의 여집합의 여집합, 이렇게 해주는 것도 드모르간 법칙. 얘를 정리해서 A여 합 B의 여집합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드모르간 법칙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드모르간 법칙의 원리가 여집합을 분배하고 묶어준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도 사실은 드모르간 법칙이 적용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A,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을 분배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드모르간 법칙은 이제 요거는 애들 잘 별로 안 헷갈리는데 선생님이 문제를 많이 풀어봐서 만든 법칙이 하나 있거든요. 이거는 시중에 문제집에 어디에도 안 써 있어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거 상당히 위험한 말이에요. 이거 어디 가서 말하지 마. 내가 쪽팔려질 수도 있어. 이런 법칙도 없는데 너네들한테 왜 이렇게 가르치셨지? 라고 하면 불쌍한 새끼들을 위해서 만드셨대요. 하도 틀려서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가끔가다 이제 이런 문제에 봉착합니다. 뭐냐면 A가 B한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린 기호로 이걸 A가 B의 부분집합이야 라고 나타내요. 그래놓고 그거 아시죠? 여러분 이런 문제 많이 풀어봤지. 그 다음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 옳은 거 찾으시오. 그럼 이제 A가 B한테 들어가 있으니까 A교 B는 A다, A 합 B는 A다, A 합 B는 B다 물어봤던 문제들 많이 풀어봤을 거야, 과거에. 근데 여기에 꼭 물어보는 게 하나가 있어. 뭔지 알아? 바로 여집합과 여집합의 관계를 물어볼 때가 있어. A가 B한테 들어가 있으면 A 여는 B의 여한테 포함돼 들어가 있어? 이걸 굉장히 많이 물어봐. 그때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짓이 그림을 그려서 하는데 이것도 꼴랑 이렇게 2개 정도만 나오면 까이고 그림 그려서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을 그려봐서 누가 누구한테 들어가는지를 물어보면 되거든. 근데 여러분 이걸 그냥 내가 재밌게 예시를 들어드리면 잘 생각해봐. 민재가 키가 170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만약에 누구 좀 키 큰 애, 보민이 할게.
보민이가 180이라고 할게.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지. 당연히 민재가 보민이보다 키는 작아. 하지만 역발상 하늘부터 재면 누가 더 커? 민재가 더 크지? 하늘부터 재면은 민재까지 도달하는 데가 더 오래 걸리니까. 따라서 얘가 바로 그거야. 민재 키가 보민이 키 안에 들어가 있지만 여집합을 붙였다라는 건 거꾸로 쟀다는 거야. 거꾸로 재면 오히려 작은 게 더 크니까 얘가 얘한테 들어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선생님, 이거는 이렇게 시험 문제나 이렇게 따지기 쉽지. 막 얘가 3개 나오고 4개 막 솔직히 말하면 집합 4개는 안 나와. 3개까지 막 나중에 가면 이렇게도 나오고 막 난리 날 텐데. 그럼 누가 누구한테 들어가 있다라고 했을 때 여집합끼리는 누가 누구한테 들어가 있는지 쉽게 찾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 얘도 엄밀히 따지면 드모르간이 돼요. 원래는 안 돼요. 그런 말 없어요. 어디 가서 그런 소리 짓거리시면 안 돼요. 그럼 쪽팔려지는 거야. 얘도 사실은 내가 하도 애들이 많이 틀려서 얘들아 A가 B한테 들어가 있지. 그러면 얘가 참이면 뭐도 참이냐면 여기다 드모르간 법칙을 한 것도 참이야 라고 가르쳐. 그럼 여집합 나눠줄게.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 나눠줄게. B의 여집합. 그런데 사실은 이게 오른쪽으로 입 벌린 것도 여집합 만나면 왼쪽으로 입 벌려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이런 법칙은 없어요. 우리가 유일하게 드모르간 법칙에서는요. 교집합과 합집합만 영향을 받아요. 누가 누구한테 포함되어 있다의 이 부분집합 기호는요. 사실 여집합한테 영향을 안 받아요. 근데 애들이 하도 많이 질문해서 그냥 영향 받는다고 생각해.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입 벌리는 게 왼쪽으로 입 벌린다로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 이런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A가 B의 여집합 안에 포함되어 있고 B가 C의 여집합을 갖고 있다면 다음